19일 KF-21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. 본격적인 비행 단계에 착수하면서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,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성공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. 2000년 11월 첨단 전투기 자체 개발을 천명한 지 22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. 오래된 개발 역사만큼 KF-21에 대한 국가별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 우선 한국 당국의 입장은 모두가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개발 성공을 위한 도전의 결과물이다. 기적을 이뤄냈다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습니다. 애초 KF-X 사업은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. 연구 단계부터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권과 평가기관에 따라 판단이 뒤바뀌면서 사업 타당성만 7번 이뤄졌습니다. ASA 레이더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타당성이 여러 번 논의되었는데 KF-X 개발 회의에서 양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건국대 연구소에서 다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약 10조 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이 되면서 멈춘 개발을 재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전 김태형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합니다.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자꾸 속을 썩입니다. 총개발비의 20%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. 그 액수는 무려 8천억에 달하며 이 분담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 내부적으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었으나 외부 기술 도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ASA 레이더,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, IRST,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, 전자파 방 배정비 등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무산 위기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. 이러한 장비가 없이는 4.5세대 전투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좌절을 하였습니다. 좌절도 잠시 한국은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로 방향을 바꿉니다. 한화 시스템은 A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국내 기술만으로 개발합니다. 미국은 거부하면 못 만들겠지 생각했으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뚝딱 만들어내고 기존 기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니 미국에서는 환장할 노릇이라는 반응입니다. 미국은 우리만 쥐고 있어야 무기가 될 것인데 한국에게는 안 통하니 앞으로는 협력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야겠다는 반응입니다. KF-21의 성공적인 비행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국과 일본은 시샘과 견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. 중국에서는 어차피 미국이 다 도와준 거다 한국 기술력을 어떻게 믿냐? 중국 기술력이 최고니까 한국 KF-21은 볼 것도 없다. 일본에서는 6세대 전투기가 이미 개발 중이다 등의 반응도 있었으나 물론 한국은 아시아의 자랑이다.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오다니 정말 놀라워. 한국이 우주 로켓에 이어 전투기도 만드는 항공우주 강국이 됐다. 등의 칭찬도 있었습니다. 일본의 반응은 KF-21의 기술적인 부문에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KF-21이 일본의 X2와 마찬가지로 기이한 점은 전혀 없는 견실한 모습으로 보인다. 훌륭하다 등의 칭찬도 있었습니다. KF-21이 향후 실전 배치될 시점에선 6세대 전투기가 날기 시작할 때일 것이고 기존 F-35도 업그레이드돼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출에는 제약이 있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4.5세대 전투기를 벗어나 F-35A를 채용한 핀란드, 독일, 스위스, 캐나다 등을 보면 그럴 것 같다 이는 의견도 남겼습니다. 지금까지 WIKTV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